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5월 1일 3시 2분입니다. 새벽 시간이고 내일 낮에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빨리 올려드리면 이 근로자의 날에 촬영하는 분들도 분명 직장인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 질문 리스트 풀이만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항공 채용이고 너무 많이 기다린 채용이고 또 하나하나가 다 예민하고 다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채용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빨리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빨리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거든요. 이 발음도 잘 안 나오고 소리도 조금 삐끗삐끗할 수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귀 기울여서 좋은 정보들 좀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이 좋은 결과물로 퀄리티도 높여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 공통문항인데 자기소개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에는 분명히 제대로 작성하셨다면 어차피 주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 주제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같이 6개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 분명히 포함이 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첫 문장만 바꿔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공통문항 자기소개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초반이란 말이죠. 입에 익지 않아서 발음도 날아가고 음정도 다 날아가고 표정도 날아가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초반에 5초가 10초를 더 볼 건지 아니면 영상 스크롤 넘겨가지고 뛰어넘기 해서 이제 선택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저는 자기소개라고 생각해서 초반에 5초,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고 가장 자신 있는 표정과 말투, 발음, 목소리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소개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게 사실이니까 너무 막 급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버벅버벅 대지 마시고요. 이 답변을 외워서 이 진정성을 담아서 그래도 영상 면접에 임하는 거, 그 태도는 뭐 취업준비생, 승무원준비생 다 떠나서 그냥 지원자로서의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면접관이 보았을 때 눈동자 굴리면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뽑히죠. 뽑히는 분이 있죠.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도 뽑힐 분들이 뽑힌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도전, 모험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이제 첫 스타트를 해야 될까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았는데 여기서 안녕하십니까를 넣는 것과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름을 넣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차피. 근데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이름이 뭐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원래는 수험번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뭐 케어링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소개하는 방법. 저는 케어링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 케어링을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자신 있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런 버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소개로 바로 가는 거죠. 지원자 땡땡땡입니다는 어차피 자기소개에 들어가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로 자기소개 가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특이한 버전인데 뭐 케어링 안녕하십니까 하고 쭉 자기소개 가는 버전이고요. 네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어링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뭐 코어 밸류를 통해
이러이러한 것이 자신 있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자기소개로 스무스하게 이 핵심같이 선택하고 녹여내서 넘어가는 방법. 이렇게 5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녕하십니까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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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지 않아요. 적당한 텐션감을 유지하면서 실제 앞에 있는 상사에게 인사를 하듯이 명확하게 깔끔하게 안녕하십니까? 네, 손님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요 느낌으로 잘 살려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끌거나 너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듯한 말투는 영상에서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저는 신규 CI라고 생각하고 이건 선택을 대부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좀 중요한 사안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그 소재 예시 정도 예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소재 정도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실 내용이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어떤 보여지는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하나 제가 봤을 때 이 선택 질문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느낌도 강하거든요. 새롭게 대한항공이 K-EWAY라는 것을 출범하고 이제 스타트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큰 퀄리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게 신규 CI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관련된 제가 예시는요. 멤버십의 유료 강의 섹션에 따로 내일 이제 답변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정리해 둘 거거든요. 아래 나와 있는 예시들은 제가 이 멤버십, 유료 멤버십에 따로 올려둘 테니까 이제 제가 작성한 내용들을 좀 토대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방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구해보았거든요. 일단 지금 이 CI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현실 가능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대한항공 정도의 한진이라는 그룹사에서 이제 뭔가 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CI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이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리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고객들에게 어쨌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참여형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이제 뭐 대한항공이 도심공항 모빌리티 포함해서 이런 여러 무인 항공기 이런 것들의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드론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참여형 SNS 챌린지 그리고 요즘 최첨단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 워낙 유행하고 있으니 뭐 그것과 별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최첨단으로 진행하는 NFT 탑승권, 소유욕이나 이런 가치를 좀 저장하는 그 가치를 중시 여기는 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랜드마크에 좀 널리 알리는 어떤 이벤트도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CI 현장 팝업.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거에 대한 예시 조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유료 강의 멤버십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섹션이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 메뉴. 이건 이제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할 것 같고 사실 가장 흔하고 어렵지 않고 결국 뭐 신규 기내식 추천인데 여기는 채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대한항공에서 하지 않았던 기내식이면 좋겠고요.
뭐 또 이왕이면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이 되니 그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례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채식에 대한 호불호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정 채소는 못 먹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깻잎 못 먹는 사람 있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오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이를 못 먹는 파인데 오이가 뭔가 좀 맛이 이상하거든요. 피클은 잘 먹습니다. 웃기게도. 저도 신기합니다. 근데 막 오이 비누도 못 쓰고 오이도 안 먹고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호불호를 고려할 수 있으면 좋죠. 기내식이라는 건 다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채식이라는 게 꼭 채소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대체육으로 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비건도 이런 채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채식이 기내식 환경으로 좀 기내 환경에 적합한지 뭐 좀 신선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진 않은지 또 이제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화상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채식은 아니지만 갈비탕 어렵다. 갈비탕은 뜨겁게 먹어야 된다. 보글보글 끓여야 되는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과 관련된 식생활 트렌드, 식문화 트렌드에 적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짚어간다면 대한항공이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항공사라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답변에서 조금 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쉬우니까 따로 뭐 예시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또 예시를 괜히 이건 공유했다가 여러분들 하려고 작성해 두셨는데 테디쌤이 저 영상에서 말해버렸다고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여기서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특별한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소재가 겹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승부를 보고 어떤 보이스와 전달력, 표정, 그 이미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매력도를 높여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에 너무 집착하면 큰 걸 놓친다. 자, 어린이 승객 탑승 기념 선물입니다. 뭐 이제 대한항공 국제선항공 편에서는 뽀로로 우리들의 친구죠. 색칠 공부책 그리고 내가 만드는 타요타요 장난감 어린이용 헤드폰도 준다고 하네요. 저는 뭐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뭐 어린이 날도 있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비용 대비 효과 어차피 기업이고 이윤 창출하는 곳이에요. 무료로 준다면 그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된다. 10,000원이 드는 건 비싸지만 100,000원만큼의 효과가 나면 되는 거죠. 그 효과에 대한 당위성을 좀 논리적으로 표현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ESG, 환경보호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선물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소장가치의 중요성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관해서 5년, 10년 뒤에도 갖고 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럼 그건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항공사와. 그게 나중에 먼 훗날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면. 자, 네 번째는 어린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춤화된 선물이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주는 게 의미가 있다 해서 아이가 안 좋아하면 끝이에요. 아이가 좋아하고 블로그에 맘카페에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아이가 그냥 달라졌다. 행복해하더라. 대한항공만 타야 될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니즈가 반영된 거면 좋겠고 이건 요즘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 이런 것들 잘 분석하셔서 요즘 아이들이 뭐하고 노는지 찾아보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친환경 DIY는 이제 조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걸 이야기해 봤고요. 보드게임, 아이들이 이제 장거리 비행에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국 가서도 할 수 있죠, 친구들이랑. 나 대한항공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계여행 스토리펜은 이건 이제 학습지를 좀 떠올리면서 했던 아이디어인데, 너무 상세하게 풀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예시는 어쨌든 유료 멤버십 유료 강의 섹션에 제가 올려둘 거거든요.
어쨌든 대한항공이 취향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공부, 학습 겸 뭐 전통 문화, 그 나라의 특징, 수도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있는 학습지처럼 이런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 보았고, 그 다음에 한지 아트 키트 이런 것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이가 한지잖아요. 그 한지를 토대로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공항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모형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키트,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소장가치, 친환경, 비용 대비 효과, 눈높이 맞춤화된 이런 것들 다 되지 않을까요? 여러 방면으로 저도 서치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그런 뭐 챗GPT를 비롯한 것들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 검색,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의 사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소재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낸 이유와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해 보시고, 또 너무 그런 정보 찾는 거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소재만 좀 건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K 콘텐츠인데요. 요거 좀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콘텐츠 추천이 아니고요. 대한항공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내 엔터테인먼트 리스트가 있거든요. 요 링크를 뒀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 안에 350여 편의 영화, 190여 편의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방문이 처음인 외국인 승객에게 컨텐츠를 추천하는 건데, 한국 컨텐츠에. 그래서 한국 영화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면 드라마도 있고요. 그 컨텐츠가 외국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컨텐츠가 갖고 있는 간단한 줄거리는 뭐 한 줄로 요약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고, 또 그 컨텐츠가 주는 교훈, 주제 이런 것들도 외국인에게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든지, 뭐 이정재 배우 이런 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흥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 고유의 뭐 땡땡, 뭐 땡땡 문화, 땡땡 음식, 어떤 땡땡 지역, 땡땡 시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소재면 더 좋겠죠. 뭐 제가 대충 봤을 때 가족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대가족,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요원들,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소방관 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진정성 있는 그런 가치, 안전 사명감, 대한항공의 안전과도 연결되겠죠. 국제시장, 뭐 이것도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과거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과 함께 이것도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들 다 담고 있고요. 권선징악, 발음이 다 꼬이네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소서 첨삭을 하는 기간이라고, 저희 학생들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첨삭만 이렇게 골방에 갇혀서 첨삭만 쫙 하는 기간인데 입이 좀 꼬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리틀 포레스트, 파묘 요것도 다 알고 계시죠?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작성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 여기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항공 영상 면접 질문 리스트 풀이 간단하게 해봤는데, 엄청난 퀄리티로 제가 강의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이걸 엄청난 퀄리티로 답변을 작성할 힘을 막 빼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엄청난 차별화보다는 나의 명확한 생각을 담아서 내가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자신 있는 표정과 그 분위기, 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면접관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들 뭐 이 영상 면접 합격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촬영 장소부터 지금 뭐 여러분들 뭐 해외 예약부터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비용을, 간절하지만 막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부담이 될 만큼 영상 면접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사실 충분히 속일 수 있거든요. 뭐 나의 피부 결, 피부의 색깔, 나의 키, 어떤 나의 목소리 이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기회니까 물론 풀 메이크업 받고 헤어하고 하면 너무 예쁘고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날 기념 선물처럼 그 비용 대비의 어떤 효율성 그런 것들을 얼마나 됐는지 잘 따져보시고 여유가 되는 분들이야 뭐 사실 상관없겠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여지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의 표정과 이미지 보여지는 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